Vou deixar sua bunda ardendo. Vou dar 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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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a pra caralho. 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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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a. Deixa sua bunda ardendo. Tapa, tapa.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익남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렉서스 RZ450E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는 렉서스에서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인데, 제가 오늘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당연히 전에 좀 이 차를 타봤겠죠. 그래서 그때 이 차를 처음 경험하고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잠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요타 렉서스 그룹이 앞으로 펼쳐질 소형 전기차 그리고 중형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이제 출시될 전기차들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제 주행거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기보다는 그 차량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을 평가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차감, 주행성, 뭐 공간감, 이런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나온 전기차들을 보면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100% 저를 만족시키는 차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전기차의 무게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뭐 내연기관 대비해 가지고 300kg, 많으면 이제 500kg 가까이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가 무거워버리면은 차를 굉장히 그 밸런스 있게 세팅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 승차감하고 주행 안정성 사이에 그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차체를 지탱해주는 부분이 사실 이 스프링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거운 전기차들에서 이 스프링을 굉장히 알맞게 세팅하는 게 어려운 게, 이 승차감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스프링을 조금만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버리면은 이 승차감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거동 안정성, 이런 롤이 일어났을 때 거동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스프링을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댐퍼도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을 해버리면은 주행 안정성이나 롤 강성은 살아날 수 있어도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내연기관 차에서는 괜찮은데, 이 무거운 전기차에서는 그 조금의 세팅 변화가 그 무게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값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 차는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타본 전기차 중에서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차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승차감 또한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행 안정성이 절대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밸런스 있는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도요타 렉서스가 정말 이 내연기관에서 그렇게 갈고 닦은 이 부싱 기술이 드디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승차감 리뷰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차의 댐퍼 스프링 세팅을 보면은 절대 기존의 렉서스가 보여주던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세팅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물론 일반 차들 대비해 가지고 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렉서스 ES나 뭐 이런 차들만큼의 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NX450H F 스포츠, 그 정도의 롤 억제력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차가 크지는 않더라도 무게가 2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스프링 댐퍼를 풀어놔 버리면은 답도 없거든요. 정말 휘청휘청하고 주행 안정성이 정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RZ로 와서는 어느 정도 댐퍼 스프링을 좀 강하게 잡음으로써 주행 안정성에서 기존의 도요타 렉서스가 보여줬던 약간은 좀 그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은 없다. 자, 이거 보시고 렉서스 RZ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지금 이 렉서스 RZ에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렉서스에서 하던 정도의 프로모션이 아니고 꽤나 큰, 말씀드릴 수는 없는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렉서스 서초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준하 대리님께 문의하셔가지고 차익남TV 보고 왔다고 하면 정확한 할인율이나 재고 상황 같은 것들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요철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데, 와, 진짜 조금만 빠른 속도로, 와,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게 제가 이때까지 타본 렉서스 차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물론 이런 요철을 처리하는 능력이 100% 댐퍼 스프링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댐퍼 스프링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해 버리면은 이 정도의 승차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뭐 폴스타 2나 뭐 모델 3 그리고 ID4, Q4 이트론 그 차들은 댐퍼 스프링이 어느 정도 단단한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하체에 좋은 소재를 넣어 놓더라도 이 충격을 깔끔하게 사라지는 느낌은 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충격 자체가 거의 안 올라오게 하는 거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댐퍼 스프링을 그렇게 부드럽게 풀어놓은 차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이런 승차감, 이런 요철 처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무 부싱에 있습니다. 이 고무 부싱은 사실 이런 요철을 처리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치트키 같은 소재거든요. 왜 치트키냐면 무거운 차에 들어가나 소형차에 들어가나 어떤 차에라도 서스펜션과 서브프레임 사이에 고무 부싱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저는 렉서스가 이 전기차에 고무 부싱을 넣은 거는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승차감을 내주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무 부싱을 넣는 거, 두 번째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체를. 그렇게 돼버리면 현가 질량이 가벼워지면서 하체에서 그 진동이 일어났을 때 가벼운 물체는 진동의 관성이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동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의 경량을 이뤄내도 차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느껴봤을 때로는 그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 승차감을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만 승차감을 잡는데 근데 이 고무 부싱은 제가 치트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차라도 고무 부싱이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 진동을 없애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무라는 거는 뭐 현가 질량을 가볍게 한다거나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그 물질 자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차에 들어가나 승차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댐퍼 스프링이 조금은 단단하더라도 이런 요철이 굉장히 심한 구간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승차감 좋네요 진짜. 근데 지금 이 차처럼 고무 부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떤 단점이 발생하냐, 무조건 장점이 있을 수는 없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서브프레임하고 서스펜션의 그 연결성, 그러니까 강력한 연결성을 좀 저해하면서 좀 상하의 일체성이 좀 떨어지고 하체와 상체가 좀 따로 노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가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렉서스 차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요소가 조금 어느 정도 강력한 댐퍼 스프링 세팅이라는 거죠. 물론 그 강한 댐퍼 스프링 세팅만으로 어떤 차체의 안정성을 잡아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차대 강성이나 서브프레임과 서스펜션의 그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야지 우선적으로 이런 주행 안정성이 강해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거죠 이 렉서스에서는. 그래서 승차감은 정말 극도로 좋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 다른 무거운 전기차들처럼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게 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댐퍼 스프링 세팅은 조금 강하게 만들어 놓은 좀 타협을 본 세팅인데 그게 타협이 굉장히 잘 됐고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 댐퍼 스프링 세팅을 강하게 한 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시승했던 렉서스 차들, 그러니까 댐퍼 스프링을 정말 풀어놓은 렉서스 차들은 지금 앞에 보이는 방지턱을 좀 빠르게 넘잖아요. 지금 60이 이렇게 넘을 때 무조건 뒤쪽에서 댐퍼가 스토퍼를 치는 소리, 쿵 하는 소리 이런 게 무조건 났어요. 렉서스 ES 때도 그랬고 NX350H 때도 그랬고 저 라브4도 그랬고. 근데 제가 아까 이 차를 가지고 62km로 넘었잖아요. 다시 한번 넘어볼까요? 자 지금 60, 61 이렇게 칠 때 저거는 방금 난 소리는 트렁크에 짐이 떨어지는 소리고 일반 렉서스 차들에서는 40km로 넘어도 났던 그 댐퍼가 콩 치는 소리, 그 소리가 지금 60km로 넘어도 나지 않습니다. 이 렉서스가 가면 갈수록 이 승차감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그 밸런스를 정말 잘 찾아가는 느낌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시트 착자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트가 일단 소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재가 아니에요. 울트라 스웨이드라고 가죽 소재가 아니거든요. 스웨이드 소재인데 이게 만져보면은 이게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이 스웨이드 소재는 스웨이드 특유의 그 질감 때문에 몸이 딱
타이트하게 잡히거든요.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웨이드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여기에 지금 이 소재 좀 보세요. 이 도어 패널도 이 스웨이드 소재로 감싼 거 보세요. 이런 고급감이 저는 정말 이 차에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렉서스가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시트 착자감에 있어서 약간 좀 단단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RX 때도 그랬고, 이 시트 착자감이 예전에 제가 뭐 느꼈던 ES나 뭐 NX 같은 차들에서 느꼈던 굉장히 푹신한 그런 느낌은 이제 더 이상 안 느껴져요. 어느 정도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안락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렉서스 지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시트 착자감이 약간 좀 단단해졌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에서 특히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이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보니까 뭐 렉서스는 사실 정숙성에 있어서는 사실 믿고 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윈드실드 뿐만 아니고 이제 1열 윈도우 그리고 2열 윈도우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돼 있어요. 속도를 지금 거의 한 130까지 밟았는데, 보통 일반 차들 같은 경우는 130 정도 밟으면은 이제부터 약간 그 이 풍절음, 특히 사이드 미러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조금씩 이제 들려오기 마련인데, 지금 다시 해보면 한 130 후반 정도 가야지 이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10km 정도의 그 여유 마진이 조금 더 큰 거죠, 이 차는. 근데 저는 풍절음보다 더 칭찬하고 싶은 게, 사실 이 풍절음보다 더 잡기가 힘든 게 이 노면 소음이거든요. 타이어에서 올라온 노면 소음. 근데 이 차는 항상 뭐 말씀드렸지만 렉서스답게 휠하우스 뿐만 아니고 하부의 대부분의 소재 이제 부직포 소재로 칠해놨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정말 잘 억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서초구에서 지금 이제 에버랜드까지 한 30km를 찍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30km에서 한 4.5km가 남았으니까 25km 정도를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차를 풀충전, 거의 풀충전 상태로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369km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22km가 찍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효율이 정말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 급감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배터리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전비만 단순히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지금 급가속을 하고 배터리 효율이 안 나오는 이 정속 크루즈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비가 지금 킬로와트시당 5.3kg가 나오는데, 이걸 단순히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인 71kWh에 곱해버리면은 355km가 주행 가능한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터리 용량이 기본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있어서 큰 이점이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디자인 자체가 공기 저항 개수를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비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이 차의 가격이 절대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비싼 편이죠. 이 차의 크기가 동급이랑 비교하면은 모델 Y, ID4, EQ4, e-tron 뭐 이 정도 급의 차인데, 동급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가 그래도 이 돈값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차에 탔을 때 느껴지는 감성적인 감각들, 이 내 몸에서 느껴지는 시트의 착자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스웨이드 소재, 그리고 실제로 이 승차감에 있어서의 정말 엄청난 장점, 이게 동급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고 이 윗급과 비교해서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를 좀 높게 쳐줘도 이게 절대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렉서스에서 이 차에 대한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모션을 알고 이 차의 어떤 상품적인 가치, 주행성 이런 측면에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 차를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할 일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시승을 좀 자세히 해보니까. 네, 이상으로 렉서스 RZ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